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요, 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민법에서요, 완전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이 세 가지를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완전 물건의 예가 소유권일 것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샀을 때 소유자는 해당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용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나중에 다시 중고로 팔 수도 있습니다. 집의 소유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을 샀다라고 말할 때는 위 세 가지 권리를 모두 취득했다라는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집이라는 재화는요, 우리에게 거주의 목적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자산으로서의 목적도 함께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전세권은 불완전 물건에 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용권과 수익권만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해당 주택에 오래 살았다 해도요, 처분권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위 세 가지 권리가 동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사용권과 수익권은 임대인이 갖고 있는 처분권에 종속되어 한정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는 반쪽짜리 권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처분권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사용권과 수익권에만 쏠려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좋은 집이란 위 세 가지 권리의 무게가 균형을 적절하게 맞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지만요, 안타깝게도 자본주의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분권에 대한 무게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쏠림 현상을 눈치껏 빨리 인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전세를 살아보고 직접 경험을 통해서 처분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보다는 간접 경험으로 눈치껏 빨리 인식하는 사람이 그만큼 앞서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인식의 차이가 나중에는 자산의 차이로 선명하게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공산품이라고 말하는 물건들을 중고로 나중에 되팔 때는요, 몇몇 클래식한 물건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샀던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새 제품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새 제품보다 판매 속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산품의 처분권의 가격은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처분가치 하락을 고려해서 물건을 살 때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마트에 갔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1+1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번 더 눈길을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은 이와는 다릅니다. 계속해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공급 자체는 늘릴 수가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선하는 지역에 적재적소의 공급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의 부동성과 부증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수요자가 원하는 집을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중고라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입지를 선점하고 있는 집은 시간이 갈수록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은 점점 중고가 되어 간다 하더라도요, 희소성을 갖는 가치의 힘은 점점 귀해져서요, 중고의 감가상각을 상쇄시켜버리고 처분권의 가격을 더 올라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싸게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희소성을 제대로 갖춘 집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집은 살 때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가격이 내일보다는 싼 가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집을 싸게 사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욱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집을 제값에 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무주택자들일수록 집을 더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 사는 이유를 물어보면요, 대부분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소연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들은요, 집은 사는 곳, 그러니까 리브죠. 리브이기 때문에 집으로 돈을 벌려는 생각 자체가 불순하고 나쁘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21년 9월 이전, 그러니까 작년 가을 이전에 상승장일 때보다 지금처럼 가격이 소폭 하락 또는 보합장일 때 집을 사는 것이 가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락장은 이렇게 보면 하락장은 어찌 보면 무주택자들의 기준에 의하면 집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더욱 집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순적이게도 집값이 상승할 때 집값이 비싸다며 또다시 하소연을 하며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모순은요, 무주택자들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마음속에는 집에 대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산 가격보다는 떨어지면 안 되고요. 이왕이면 산 가격보다 올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이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물타기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어서 가격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피라미딩을 하려는 심리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타이밍을 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신은 집을 사려는 이유가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함보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집값은요, 사용권과 수익권이라는 가격과 재산권이라는 가치가 합쳐져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집을 산다라는 것은요, 처분권이라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음을 절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처분권에 욕심을 부리면요,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소유권의 인정 여부에 있습니다.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소유권은 완전 물권입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회라면 그 소유자의 처분권도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처분권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대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했던 얘기를 제가 짤막하게 한번 다시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유권은 완전 물권이다. 전세권은 불완전 물권이다. 그러므로 완전 물권의 의미를 빠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전세권보다는 소유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용권과 수익권은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분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의 상승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본주의에 살면서 처분권을 부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용권, 수익권도 모두 행복하게 누리시고요. 무엇보다도 처분권을 꼭 확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